서울여자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여대의 시험시간은 모두 90분이며 90분 동안 2개 문항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답안의 자수 제한이 없고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그리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여대의 답안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안지 앞면입니다. 앞면에 문제 1번을, 그리고 뒷면에 문제 2번의 답을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답안지 크기가 B4 용지입니다. 이 B4 용지로 출력했을 경우 학생의 글씨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한 줄에 40에서 45자 정도 들어가는 만큼 20줄이 들어가면 800자 분량이 될 것입니다. 800에서 1000자 분량의 그러한 답안지 2개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평소에 자신의 글자 수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래서 20줄을 넘기는 그런 정도의 분량 감각으로 답안 작성해 두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처음 쓰실 때 약간의 들여쓰기를 하십시오. 문단 나눌 때도 역시 쭉 쓰다가 문단을 나누게 되면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이 나눠졌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답안지에서 이쪽 테두리 밖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끌어붙이게 되면 자칫 실격할 수 있는 만큼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답안지 안에서만 항상 글씨를 쓰도록 이렇게 연습하셔야 될 것이고, 연습지는 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필요한 경우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만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필과 샤프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평소에 연습할 때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연습하시기 바라겠고, 결론을 강조하고 싶어서 결론만 빨간색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던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서울여대는 수정 테이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빌려 쓸 수 없는 만큼 수정 테이프 반드시 한 2개쯤 가지고 가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고, 답안지에는 답 위에 아무런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신원 표시나 이러한 식의 시험 끝나고 끝났당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문제 절라 어렵다 이러면서 이런 표시를 한다거나, 맨 마지막 줄에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을 하거나, 서울여대 진심으로 가고 싶습니다, 캠퍼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있으면 모두 실격되는 만큼 답안 이외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라겠고,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가 90분인 만큼 20분 정도의 여유가 없으면 교체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교체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수정 테이프 활용해서 깨끗하게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워지는 볼펜, 이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쓰지 마십시오. 답안지가 몹시 산만하고 더러워지고 자칫하면 이건 역시 실격할 수 있는 만큼 지워지는 볼펜 말고 수정 테이프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서울여대는 말씀드린 대로 2개 문항을 출제를 하며 난이도는 중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독해 지문의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 수리도 출제되지 않고 도표 또는 그림을 활용해서 이렇게 답안 작성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독해와 독해 적용, 학생들의 창의적 서술이라고 해도 독해의 관점을 활용해서 추론하는 정도, 따라서 자신의 적극적인 견해 및 학생만의 예시를 서술하라, 이런 문제는 별로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제시문의 구성은 문항별로 3-4개 지문에 그림 또는 도표가 같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제시문에서는 시문학이 한번 선보임으로써 언제든지 문학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여대 논술의 특징은 이제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시사항에 따른 유기적인 연결서술형으로 이렇게 2017학년도 모의부터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분량은 말씀드린 대로 800에서 1200자 이러한 것을 2개 작성한다. 각각의 앞면에 20줄, 뒷면에 20줄 자신의 글자 크기를 확인해서 적정한 분량에 대한 감각을 미리 익히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여대 논술의 출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7학년도 문제죠. 이때부터 서울여대는 문항 하나에서는 언어서술 그리고 문항 하나에서는 도표서술 이렇게 분리해서 줄기차게 출제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출제된 것이 언제까지냐 하면은 바로 2016학년도 기출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서술 도표, 언어서술 도표, 언어도표 이런 식으로 명확히 분리 출제를 해오다가 2017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부터 현재의 이러한 통합형 서술로 문제를 바꾸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항 내에 각각 다 도표가 들어가고 이것을 언어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유형으로 바꾼 만큼 사실 2016학년도 문제까지는 이제 서울여대를 준비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유형이 확실하게 변하게 된 만큼 이 네 가지 유형이 서울여대의 최근 유형을 반영한 그런 문제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네 개의 문제를 모두 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옛날 문제라도 봐야 되느냐? 저는 반대입니다. 따라서 유형이 완전히 변한 옛날 문제를 가지고 이게 다시 출제되는 것도 아닌 만큼 이것을 가지고 미련 갖지 마시고 광운대 문제로 연습을 하십시오. 광운대 문제가 바로 서울여대와 거의 동일하게 99% 이상 동일한 스타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운대 문제도 두 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문항을 800에서 1000자 정도로 이렇게 작성하는 서울여대 형식의 답안지에 그런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서울여대와 거의 흡사한 감을 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광운대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은 경기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무방할 텐데 경기대 문제의 경우 도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광운대는 꾸준하게 문제 속에 도표를 포함시켜서 서울여대와 같은 형식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광운대 연습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네 개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여대는 무엇을 쓰기를 어떤 방식으로 쓰기를 원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개 문제의 기출 경향을 분석해 본다면 독해 분석 및 적용 서술을 요구하는 대학 그리고 지시사항이 아주 친절해졌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잡하다는 뜻인데 그 복잡한 지시사항을 모두 충실하게 답안에 반영해서 유기적으로 연결 서술을 하는 대학교 이렇게 최종적으로 논술시험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800에서 1200자 분량의 답안지 2개를 작성한다. 20줄 내외에서 끊어지게 된다. 한 줄에 40에서 45자 정도 계산해서 자신의 글자 크기를 먼저 세어보도록 하거나 비퍼 용지의 그런 답안지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단 나눌 때 살짝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이 구분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고 이제 4개 문제의 그러한 지시사항을 보면은 비교하라, 추론하라, 문제점을 도출하라, 해법을 제시하라 바로 실험 문제에 관한 그런 문제였고 도표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모의 문제의 경우인데 역시 2번에서도 비교하라, 관점을 적용해서 추론한 뒤 또 추론하거라,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이 주제였고 이렇게 본다면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 지시사항이 이것보다 훨씬 길게 주어집니다. 지시사항에 따라서 먼저 어디까지 문단 구분을 할지 이렇게 잘라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보통은 3개에서 4개 문단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한 뒤 관점을 적용하는 데까지 자르고 다시 추론하는 데 자르고 다시 추론하는 데 자른다. 이것을 문제를 보는 순간 먼저 끌어서 어떻게 문단 구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의 첫 번째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17학년도 기출 오전 정오 문제 역시 비교하라, 평가하라, 도출하라, 해법을 제시하라, 제시문을 활용해서 추론하고 문제를 도출하라, 진위계수와 청어 이것을 주제로 한 문제였고 정오 문제에서도 해석하라, 의미 도출하고 상황에 적용해라, 이때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라 뭐 이러한 식의 문제를 담화를 주제로 출제를 했고 역시 2번 문제에서도 활용하라, 분석하라,
추론하라 자유와 평등에 관한 그런 주제였고, 이런 식으로 역시 3개 정도나 4개 정도의 단락 구분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주어지는 만큼 꼼꼼하게 문제 확인하시고,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친절하다는 뜻도 되는 만큼 그 친절한 요구에 모두 꼼꼼하게 응대를 해주셔야지, 문제 대충 보고 제시문 얽히설키 자기 마음대로 엮어서 답안 작성하시면 아마 높은 점수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모의고사에서도 제시문 적용, 추론, 장단점 비교, 그 다음에 공차 서술 이렇게 2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표 활용해서 제시문 비판,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사고의 추가적 확장이 될 것이고, 선거와 여론, 직업과 보상이라는 일반적인 평이한 주제의 문제를 출제하지만 지시사항이 상당히 복잡한 만큼 먼저 3에서 4 정도로 문단을 끊어놓고, 즉 문제 자체를 이렇게 끊어놓고 서술의 방향성과 가닥을 잡으시라,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정리하게 된다면 3에서 4단 정도의 구성을 하되,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학생 여러분들이 끊어서 이렇게 구성해 골격을 잡으시라.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의 서술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통점의 기준 그리고 차이점의 기준을 명확히 먼저 제시를 한 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에서 바로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뒤 가에서는 노동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서는 역시 노동을 사회의 어떤 면에서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제시문을 기준 뒤에 이렇게 정렬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추론은 현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관점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서 현안 속에 확대하는 과정이다, 독해 응용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과 그림 그리고 도표 등이 모두 답안지에 포함되었는지, 자신의 답안지에 모두 다 활용되었는지 점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이나 도표 하나를 답안 작성하면서 빠뜨렸다면 결정적인 감점 요인이 될 것이고, 도표의 경우 그리 복잡하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에서 2 정도만 추출하시면 되는 만큼 도표 그 자체를 잔뜩 나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고, 말씀드린 대로 2017 모의 이전 문제는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연습은 광운대 문제로 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답안지에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듭 부분에 선명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경우 비유, 유추, 아주 짧은 예시 등을 활용함으로써 채점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서울여대 기출의 문제 해설 과정에서도 제가 짧게 늘 이렇게 덧붙여 왔는데, 창의적이고 그리고 신선한 매듭을 하되 반드시 주제와 관련되었다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매듭하고 나오시라. 이 부분 한 번쯤 명심하셔서 매번 서울여대 답안 작성하실 때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창의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1-2개의 문장 표현을 덧붙이는 그러한 노력을 평소에 늘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여대 문제를 보면 아주 교과서적인 그러한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대표적인 시장 실패, 분노의 포도, 그리고 게임이론, 기능론과 갈등론, 문화와 관련해서 샐러드불과 용광로라는 이러한 배경 지식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한 번쯤 듣고 시험장에 가시게 된다면 바로 매듭 부분에서 자기만의 독창적 서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세요. 이 90분에 1800자에서 2000자를 쓴다는 것은 제시문이 쉬워도 만만치 않은 만큼 서둘러서 작성하되 반드시 지시사항의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답안에 포함시켜라. 전체적으로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고지를 사전에 안배하라. 문제를 3개에서 4개 단락 정도 끊으시고, 답안지 역시 이렇게 20줄 안팎으로 3개에서 4개 단락으로 끊어 놓으신 뒤 답안지 끊는 작업은 연필로 하십시오. 그리고 다 작성한 뒤 이 연필 부분은 지우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이고, 글씨체를 통일하십시오.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5분 남았습니다 이런 말에 놀래서 허겁지겁 날려쓰게 된다면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만큼 서둘러서 글씨체 통일하는 그러한 서술 해주시기 바라겠고,
문학작품, 소설이나 예화, 시문학이 출제됐을 경우 그것이 줄거리를 주절주절 늘어놓지 마시고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리한 뒤 그 정리한 뒷부분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이래서 도출된다 부가서술 한두 문장 더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 배경지식에 원고지 사용법과 교정보호가 있지만 수정테이프를 허용하는 만큼 교정보호 가급적 쓰지 마시고 수정테이프 각자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여대 가을 캠퍼스입니다. 매우 아름답죠?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